안녕하세요.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수시를 쓰셨고 이제 수능 전 논술 보는 대학의 시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논술 광탈이 왜 일어나는지, 논술에서 광탈하는 5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적어도 논술 광탈 이후 이 5가지만 알아도 논술 광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충분히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논술 광탈을 면하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논술에서 광탈하는 이유 5가지 중에 첫 번째 무엇일까요? 네, 대학별 논술 시험 유형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 전까지 논술을 생각지도 않다가 그냥 막 밀어 넣은 거죠. 급해서. 그래서 어떤 대학에 어떤 유형으로 보는지 또는 제시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맞아요. 대학별 논술 시험 유형에서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 3개 대학이 있죠. 연대, 한국외대,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 1. 이렇게 3개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에요. 당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문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건국대 인문사회2, 경희대 사회계열, 숭실대 경상, 연세대, 중앙대 경영경제 1, 2, 한양대 상경,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여러분들 7개 대학에서는 주로 인문 수리 논술이 출제돼요. 물론 여기에서 카톨릭대 생활과학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도 물론 수리논술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요 대학의 내용만 따져보자면 이렇게 7개 대학인데 특히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경희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대학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수리논술을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한양대 에리카는 작년부터 유형이 바뀌는 바람에 수리논술이 출제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논술에서 광탈하는 이유,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들 답안이 미작성된 경우에는 결국 무조건 광탈이에요. 다 쓴 학생들도 있는데 무지 왜 다 쓰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뽑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항수와 글자수와 배점과 시간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균관대 경우에는 문항수가 보통 3문항에 글자수는 제한이 없고 배점은 30, 40,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은 100분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한 문항당 33분 안에 독해와 글쓰기가 모두 끝나야 돼요. 답안 작성이 모두 끝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조차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이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33분에는 반드시 1번 문항이 거의 끝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1번 문항이 못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2번, 3번 문항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가면 3번 문항을 못 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교의 문항수와 배점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성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의 분류 요약형이 33분이 아니라 약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완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번을 틀리면 2, 3번 연달아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 이런 문제들 대학별로 특성에 따라서 문항수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못 쓰고 나오는 답안이 없으셔야 돼요. 모두 작성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광탈 유형 세 번째는 논제 분석에 따른 형식적 구조가 안 이루어질 때예요. 이런 걸 1초 광탈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나 또는 박사 형님들이 이렇게 채점에 들어갔다가 1초 만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골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형식적 구조 불일치예요. 이게 뭐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단락이 필요한 답안인데도 예를 들면 뭐 800자 정도의 글쓰기 답안인데 이걸 단락 구분 없이 한 단락으로 구성했다라고 치면 이런 학생들은 논술의 기본이 안 갖춰진 학생이에요.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1초 광탈이죠. 두 번째, 정말 1초 광탈이에요. 원고지 외부에 표시행위가 있는 경우에요. 가장 대표적인 학생들이 원고지의 글자 수를 체크한다고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뭐 300, 600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뭐 이모티콘처럼 이런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지 외부 표시행위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광탈이에요. 세 번째 1초 광탈 글자 수 미달이에요. 보통 요구하는 글자 수의 절반 또는 60%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 광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채점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 여러분들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형식적 구조 불일치, 원고지 외부 표시행위, 글자 수 미달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적 쟁점 분석 능력, 즉 독해 능력이 없어서 1분 광탈이 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는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서술하는 거예요. 쟁점과 무관한 내용. 그러니까 써야 될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을 쓰는 거죠. 주로 본론 중심의 논술이기 때문에 이 본론에 해당하는 즉 논제에서 목적어 을과 을에 걸리는 목적어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본론으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분 광탈각이에요. 두 번째 1분 광탈 유형 두 번째는 뭐냐면 요구 유형과 다른 내용을 서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면 논제에서는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 나의 뭐 주장만 쓴다든가 그렇죠? 또는 비판만 한다든가 이렇게 요구 유형과 다른 논제 유형의 기술 방식도 역시 광탈각이에요. 세 번째 1분 광탈 유형은 정확한 분류 및 선택이 있는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가장 대표적인 1분 광탈 유형으로서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사회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분류 요약형 문제가 있어요. 분류 요약형 문제. 이런 분류 요약형 문제는 거의 답안이 1분 안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이유는 바로 분류가 정확히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죠? 정확한 제시문 선택이 안 됐을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광탈각이에요. 자, 다섯 번째 광탈 유형은 끝까지 감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요. 첫 번째, 논술은 문학 제시문을 쓰는 시험 유형이 아니에요. 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재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나 소설, 수필을 쓸 때는 타고난 재능이 좌우해요. 그러나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정확한 훈련만이 여러분들 뭐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한 번도 빠짐없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제 수능이 가까워져 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을 그만 듣고 수능에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한 달 이상 여러분들 논술 유형을 접해보지 않거나 글쓰기를 안 해본 경우에 감각은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글쓰기라는 건 늘 해보지 않으면 감각이 금방 퇴화돼요.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반드시 감각 유지를 위한 글쓰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첨삭 없이 혼자 강의만 듣고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뭐죠? 다른 인강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강의를 끄고 나서 혼자 해보려는 순간 1분 만에 알게 되죠. 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첨삭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 긴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강의만 듣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쓰고 오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그 대학 기출 유형만 대강 훑어보고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대학의 기출 유형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형식적 구조 이해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 대학에서 그 논제 유형으로 동일하게 또 출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형식적 구조는 익히되 다른 대학이나 또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 끝까지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를 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낯선 주제가 나와도 적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논술 광탈 이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